송아지가 어쨌든 잘 해가지고 285일 만에 송아지가 분만합니다. 분만 얘기 안 하고 나면 또 섭섭하실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좋은 방법인가를 우리는 한번 접근해 봅시다. 너무 서둘러도 안 되고 너무 느긋해도 안 되는 거야. 이제까지 10마리 송아지가 낳았을 때 다 잘 낳았는데 그 한 마리쯤이야 뭐 못 낳겠어 이러다 보니까 털커덩 송아지 죽어서 나온 경우도 있고 털커덩 쌍태인 경우도 있고 털커덩 아직도 못 낳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느끼는 그 육감은 거의 맞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구차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손을 잡고 문부 깨끗이 닦아가지고 손이라도 한번 넣을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가 분만한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꼬리를 들고 뭔가 자가 자리 깃을 차지하려고 하고 좀 그러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2시간 동안 2시간 후에도 일파수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터지지 않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야. 그때 손대는 거야. 사실 2시간이라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분만 과정을 지켜보면서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계속 그 소를 쳐다보고 있으면 2시간이 아니라 30분이 돼서 그냥 손 넣어서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또 1파수가 터지고 나서 2파수를 생각을 해봅니다. 1파수가 터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송아지의 상태가 앞발이든지 뒷발이든지 보이지 않으면 또 한번 만져봐야 돼. 그 2파수 터지고 나서 발목이 나오든지 앞으로 나오면 머리하고 앞발이 보이든지 뒤로 나오면 뒷발하고 꼬리가 잡히든지 하는 과정이 보였는데 그게 없으면 발이 하나가 보이든지 머리만 보이든지 다리만 보이면 손을 또 한번 대봐야 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사장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이렇게 제껴졌는데 다리만 잡힌다고 해서 뒷다리로 생각하고 무조건 잡아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앞으로 나오는 거는 머리가 잡히니까 앞으로 나오는 건 알지만 뒤로 나오는 거는 머리가 제껴졌다고 해서 발만 나온다고 해서 뒤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뒤로 나온다는 자체는 확실하게 파악할 것은 꼬리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꼬리가. 저희들도 30년 이상 한 사람들도 손 넘어가지고 다리가 뻗쳐있는 상태는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헷갈립니다. 앞다리는 이렇게 나오고 뒷다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어. 앞다리인데 이렇게 나오고 꼬리가 앞다리인데도 이렇게가 나올 수 있어. 뒷다리인데도 이렇게가 나올 수 있고. 이거하고 상관은 없어. 뭐를 만져야 돼요? 뒤는 꼬리가 만져져야 돼. 똥구멍이 만져져야 돼. 그런데 대부분 실수하는 게 앞으로 나오는데 머리가 제껴질 거야. 그걸 계속 당기는 거지. 절대로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한 10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나올 겁니다. 어미의 생식기를 다 찢고 나올 겁니다. 그 소는 온전치 못할 거예요.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앞인지 뒤는 머리하고 꼬리를 확인해라. 머리하고 꼬리를 확인해라. 앞으로 나올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골반뼈를 통과해야만이 그때는 잡아당겨야 돼요. 골반뼈가 통과하지 않고 약간 하늘로 봤을 때 잡아당겼다면 그거는 게임 끝난 거야. 난산에 송아지 죽을 확률이 높은 거야. 송아지가 머리가 골반을 통과해야만이 잡아당기는 게 맞는 거야. 그러나 뒤로 나오는 경우는 내 손 놓고 한 뼘 안에 정도만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빨리 당기는 게 상책입니다.
뒤로 나온다고 확신이 되면 어떻게? 뒷다리고 꼬리가 잡혔으면 무조건 발목 잡고 빨리 당기는 게 상책입니다. 뒤로 나오는 게 확실하다.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엊그제 경험했는데 분명히 발이 뒤로 나오는 것 같아요. 꼬리도 다 잡혔어. 당기는데 안 나와. 순간 뭐를 저기 해야 되냐면 가끔 쌍태가 발이 하나씩 잡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사장님이 30년 정도 한 사장님, 그래서 내가 그때 일요일인가 어디 시골 갔다 오는데 한 11시에 전화 왔어.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데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그렇다는 속으로 막 짜증이 나냐. 그놈의 인간 30년 하면 뭐해. 그것도 하나 못 잡아 당기고 다리가 아픈데 잡아 당기면 되지. 그걸 못하고 가가지고 탁 나도 손 놓고 탁. 아 사장님 30년에서 뭐 이걸 하나 못했냐고 내가 면박을 확 줬어.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꼭 참더라고 이렇게 눈치고. 땡기는데 안 나와. 뭐가 이상한 거지. 한 마리는 앞에 다리, 한 마리는 뒤에 다리. 좀 창피했어요. 분명히 항상 발을 묶을 때는 앞다리, 뒷다리도 중요하지만 굵기 파악을 해야 돼. 굵기 파악. 굵기가 틀려. 굵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와. 포크레인도 안 나와. 끌리게 묶는 거지. 이제 분만을 했어. 송아지가. 이 분만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경우가 무지 많습니다. 별의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시내 갔다 와가지고 봐보니까 송아지가 이게 나왔는데 털은 바짝 말라있고 이게 어미젖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CCTV에도 잘 모르겠고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있고 송아지가 크게 나가지고 난상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또 어미한테 갖다 주면 젖을 못 빠는 거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송아지는 젖을 빠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야 됩니다. 혓바닥을 오므려가지고 쭉쭉 빠는 거야. 먹는 게 아니야. 마시는 게 아니야. 빠는 거야. 이 빠르려면 이 흉곽이 멀쩡해야 돼. 그런데 난산이나 송아지 태아가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어미소의 산도에 압박이 저게 되면서 이 흉곽이 제가 언제 밴드에도 올린 적이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게 갈비뼈에 문제가 있으면 이게 빠는 게 안 돼. 어미젖을 빨 수가 없어. 치아버리 깨어나도 젖병 가지고 물고도 혀 자꾸 내둘러.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적으로 초유를 관을 통해 가지고 위에다 바로 쌓아놔야 돼. 그냥 젖을 젖병을 해서는 절대로 못 빱니다. 일부는 기도로 들어가서 송아지가 호흡곤란하고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거야. 식도로 강제적으로 초유를 갖다가 넣어서 먹이는 방법을 우리 사장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모 업체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초유 먹이는 젖병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관을 통해서 또 빳빳한 플라스틱 통해서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게 한우 송아지한테 너무 커. 식도로 들어가면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인 송아지들이 강제로 넣으니까 여기 목젖 있는 데가 다 부었어. 그런 경험, 여기도 몇 분 경험하셨을 거야. 죽어. 그 끄트머리 큰 꼬다리 그거 잘라버려. 그게 아주 죽이는 원흉이야.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는 게 안 들어가는 거야. 뽁뽁해서 막 그걸 강제적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아니 사장님 내가 딱 보니까 그거야. 그 넣는 그 파이프가 너무 굵지 않냐? 끝에 구멍, 저 대가리가. 목구멍은 이만한데 그 대가리는 이만하니 그게 들어갑니까? 그걸 몇 번 쑤셔 넣으니까 여기가 부은 거야. 죽어, 거의. 그러니까 그걸 잘라 버리시고 비기시고. 그래서 송아지가 우유를 안 먹으면 이 가슴이 문제가 있어서 안 먹는다. 가슴. 이 흉감 좀 기다려야 돼. 그래서 첫날 안 먹으면 그 다음날 강제적으로 초유를 먹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게 멀쩡하고 그런 흉광에 문제가 없어서 안 먹는 경우는 배를 만져보시오. 배를 만져보면 그 배에 양수가 차 있을 경우가 있어. 그때는 제수롱을 넣으라고 했어요. 제수롱. 송아지한테 제수롱을 넣으면 위에 있는 양수가 장으로 내려가면서 식욕이 촉진되면서 어미젖을 빨로 가요. 옛날에는 송아지 힘들게 나면 다 파이프에다 걸었어. 거꾸로. 왜 걸었느냐? 양수를 먹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걸은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송아지가 죽으면 코로 입으로 큰 양수가 나와.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씩 하냐면 저거 양수 먹어서 죽었다. 나는 양수가 어디서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양수가 어떻게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까? 표현이 이상해. 송아지가 어떻게 양수를 먹습니까? 그 양수를 먹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뱃속에서는 그 양수를 먹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일 거야. 배꼽이 끊어져서 배꼽이 끊어지면 자발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하기 힘들으니까 몸이 산도에서 자궁에서 어떤 자궁 내 분비물이 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폐로 들어갔다는 얘기겠지. 양수를 먹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양수가 폐로 좀 들어갔다는 얘기지. 그런데 제가 경험해보면 송아지 죽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3% 미만이에요. 3% 미만. 그래서 송아지 상태가 안 좋으면 뭐 빨리 걸고 이런 거는 뭐 그렇게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거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송아지를 힘들게 봐. 그냥 편히 앉아서 코 잘 깎아주고 입 잘 깎아주고 호흡 잘하게 놔주세요. 네. 그 파이프에 걸고 어느 농가 가니까 아예 그 매다는 기계도 아주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칸칸이마다 있어. 거짓말 아니. 사진 찍어놓은. 그래서 그 고생한 거 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안 하신 분들은 할 필요는 없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완전 송아지를 생산하고 나서 이 송아지를 잘 길러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어미 초유를 48시간 이내에 잘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온 사람이 몇은 안 될까? 그런 얘기 누가 모릅니까? 좋은 초유를 갖다가 48시간에 아니면 6시간에 12시간 이내에 빨리 먹어야 된다면 그 얘기 누가 모릅니까? 중요한 거는 48시간 이내에 초유를 못 먹이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안 먹는 경우가 많아. 그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비타민 A, D3 송아지 0.3cc 정도 주사 한번 놔본다. 송아지 제가 언제 어디 컨설팅 가가지고 송아지 그 사장님이 다치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여보는데요. 혀 내두르니까 미치겠더라고.
그것도 수의사가 못한다고 못하고 한 2시간 했는데 땀 삐질삐질 흘리거든. 우리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송아지 안 먹으면 비타민 주사 먹으시오. 얼마? 0.3cc 정도 놔주시오. 네? 1.5cc? 네? 0.3cc만 놔주세요. 저도 1.5cc 없는 게 아니라 0.3cc 넣는 거죠. 너무 많이 놔도 안 돼. 적절하게 놔야지. 그리고 어떤 분들 이런 실수를 하셔. 초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48시간 이내에 먹이면 안 돼, 송아지는. 48시간 이후에 초유를 먹여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그건 100% 설사하는 겁니다. 100% 설사의 요인이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아무리 초유가 좋다 하더라도 초유가 송아지의 생명이라 하더라도 48시간 지나서 먹이는 것은 그건 죽이는 일입니다. 설사를 일으킵니다. 왜? 그 입자가 자갈과 같은 거야. 일반적인 우유는 모래 같은 입자이나 초유의 입자는 자갈이야. 안 돼. 제가 얘기 드렸죠. 초유를 잘 먹여도 왜 설사를 합니까? 제가 계속 얘기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일본 수의사 유토 사사키가 번시구 사료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세하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성분 중에 코발트라는 성분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연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어미소한테 좋은 초유를 만들기 위해서 번시구에 미량 강물질인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 이런 유를 기본적으로 적절하게 넣습니다. 이게 무슨 작용을 하느냐 도대체. 어미한테 분만하기 전에 이러한 미량 강물질 요소를 주면 그 어미소가 젖을 초유를 생산하면서 그 초유를 생산하면서 그러한 미네랄 영양물질이 들어가서 그것을 먹은 송아지가 설사를 안 하는 거야. 우리는 설사를 하면 어떻게 치료를 잘하는 거에 우리는 치중되어 있지, 어떻게 하면 설사를 안 하는 게 치중되어 있지가 않아, 우리나라. 여기 사장님들 한 20, 30% 되신 사장님들은 애지간에 주사약이나 치료 방법이나 수유라는 방법이나 많이 아셔. 저보다도 더 많이 알아. 수액도 어떻게 놓는 거 알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송아지가 가능한 한 어미소를 통해서 좋은 초유를 만들고 설사를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비타민의 역할이고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이제 분만하고 나서 좋은 초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미가 분만하기 2달 전서부터 어미한테 좋은 조사료를 좀 줘야 돼. 그걸 못 주면 TMR 같은 것을 좀 주고, 그걸 못 주면 하다못해 비타민 주사라도 놔주고 미네랄이라는 주사를 놔줘야 돼. 우리가 좋은 초유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면역력이 좋은 이뮤노글로빈의 농도를 좋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성장적인 요소, 미량 광물질도 충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미소한테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만이 송아지가 설사해도 치료가 잘 되고 설사해도 쓰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런 성분이 약하고 문제가 되면 허약송아지로 태어나고 그 허약송아지가 태어나서 설사하면 우리가 치료하는 길이 멀고도 험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주사를 놔서 쉽게 안 되고 링겔을 놔서 한두 번에서도 안 되고 한두 번 수의사를 부르면 나는 내 나름대로 다 했거니 했지만 분명히 안 됩니다. 수액을 한 번 놓기 시작하면 계속 또 놔야 되고 또 수액을 놔서 치료가 안 돼서 잘못되니까 어느 사람은 수혈을 하는 게 더 좋다니까 또 수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치료 방법에 이전에 우리는 분만하기 전에 어미소한테 좋은 면역력을 주기 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먹이는 거에서 아니면 조사를 해서 아니면 주사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집 소가 설사를 하는 확률이 대부분이면 분명 어미 소한테 분만하기 전에 좋은 영양소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TMR이라든지 양질의 건초라든지 비타민과 미네랄의 첨가제를 셋 중에 하나는 꼭 하셔야 이전보다도 덜 설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어미소한테 설사 예방 백신을 놔야 된다는 거죠.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데 설사 예방 백신 놨는데도 놓은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설사 예방 백신 놓는 것이 100% 해결은 안 됩니다. 60% 해결돼요. 그래도 놔야 돼. 주사를 놔야 돼. 한결 주사 놔도 효과가 있어. 네.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을 일으키는 방법인데 호흡기 백신이나 이런 장관내 면역 백신은 국소 면역이라고 해가지고 주사를 놔도 면역력이 지금의 현실의 전 세계적 실력으로서는 50-60%밖에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백신을 놔가지고 효과가 있으면 제가 송아지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백신만 놓으면 되지 뭐하러 딴 얘기를 계속 하느냐 이거지. 그래도 백신을 1차적으로 놓고 우리가 영양이나 이런 좋은 초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다른 얘기는 다 잊어먹어도 여기 아마 송아지 안 키워보신 분 없으니까 내가 딱 송아지 설사 2가지에 대해서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송아지가 보름 전후 돼서 회백색 설사를 하는 거야. 무디기로 깔려놓는 거야. 그 사진에도 나와 있죠. 그거 왜 그러냐고 질문 계속 와, 전화가. 제가 얘기했죠.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했어요. 짜장면 먹고 초장 먹으면 똥이 새까말 것이요 기름 먹으면 허열 것이다. 그 송아지는 어미소에 있는 기름이 많은 우유를 먹고 나서 계속 허연 똥을 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어미소한테 기름기를 없애주는 방법에 있어서 이도제라빌 주사를 20cc씩 3일이든 5일이든 좀 놔주시고 송아지한테도 2-3cc 계속 놔주면 그 먹었던 우유 성분에서 기름기를 소화시키는데 좀 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야. 근데 왜 계속 그런 설사가 나오냐는 거지. 그런 변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살찐소 어미소나 살을 많이 먹은 어미소가 그 양이 많은데 계속 기름기 있는 것이 열흘째도 나올 때고 11일째도 나올 때고 20일째도 계속 먹는 거 아닙니까? 주사 놓을 때는 좀 나을 뿐이지만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어미소를 살찌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주사 놓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삼산돼서 빨리 비입시켜서 내자는 생각에 분만하기 전서부터 살을 찌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소에는 기름기가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집들은 어미소의 성적이나 도체적으로 좋게 갈지 모르지만 송아지를 갖다가 그런 설사 없이 잘 기르기는 힘들다는 거죠. 어쨌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관리를 해야 됩니다. 너무 과비하지 않게 또 길르셔야 돼요. 그냥 그 어미소를 분만하고 나서 도살장으로 내면 상관없지만 그것을 계속 번식으로 일어난다 그러면 그 집은 그 소는 또 수태가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몸에 기름기가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 피설사가 아마도 피설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사장님들 뵈면서 몇 분이 저한테 피설사 얘기 또 했어요. 어제도 피설사 어떻게 해야 되냐고. 피설사 확실하게 우리가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잘 생각해 봅시다. 피설사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폭시디움, 클로스트리디움 다 때려치고라도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변에서 피설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세균이든 폭시디움이든 바이러스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송아지 소장에서 대부분이 송아지 소장을 파고 들어가서 혈관을 터뜨린 거 아닙니까? 어디서 혈관을 터뜨린 거야? 송아지 소장의 혈관을 터뜨린 거야. 어떻게 해서?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 몸집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려고 그러면 그 세균이든 폭시즘이든 바이러스든 어떤 놈들이야? 그 안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는 놈들이야. 그렇다 보면 한두 번 주사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몸집을 짓고 사는 놈들이 절대 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설사는 일주일이다. 피설사는 일주일 치료를 해야 된다. 물론 2, 3일 치료해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가끔은 재발해. 가끔은 재발해. 그리고 피설사는 일반적으로 콕시딤이라는 관념이 많이 바뀌어 있으세요. 그래서 주사를 어떻게 놓냐면 콕시졸이나 또 콕시딤 주사, 설파제 이렇게 놓으시는 분이 있어. 그게 치료가 잘 되면 돼. 저는 그게 콕시딤이든 장독혈증이든 바이러스든 생후 보름 정도 됐을 때 콕시졸이나 바이콕신이나 뭐 그런 유를 한번 이렇게 짜먹이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콕시딤이든 아니든. 왜냐하면 그게 좀 소독 효과가 있어서 장 청소를 하는데 병용분이 있어서 이걸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걔네들이. 콕시딤뿐만이 아니라. 한번 보름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예방 차원을 먹여주실 필요 있어. 그러나 피설사 해가지고 콕시딤 주사, 설파제 넣고 그런 먹이는 거 해서 안 되면 방법을 바꿔야 돼. 제발 페니실린으로 바꾸라고 하죠. 페니실린. 그래서 피설사는 일반적으로 설파제하고 페니실린하고 같이 놔주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어떤 때는 페니실린이 안 듣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잘 들으세요. 아목사실. 아목사실. 모가지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모가지. 아목사실.
우리 사장님들은 약 얘기하면 반응이 빨라.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오늘 암흑사 실린 거야. 암흑사 실. 노시. 어떻게? 아침에 썰파제, 저녁에 페니실린, 아침에 썰파제, 저녁에 페니실린 3일에서 안 들어. 그럼 4일째, 아침에 썰파제, 4일째 오후에 암흑사실린, 5일째 썰파제, 5일째 저녁에 암흑사실린. 암흑사실린 대신에 세프테포 제제도 괜찮아. 암흑사실린이 더 잘 듣는 거야. 이 피설사는요, 우리 사장님들을 성질을 나게 할 뿐더러 기를 죽게도 해. 이게 한 집에 한 번 생기면요, 10마리에서 최악 4~5마리는 생깁니다. 그런 환경이 그런 거야. 계속 그런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피설사는 제가 뭐로 비유를 하냐면 불로 비유를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조금 났을 때 물을 확 끼얹어서 아주 싹수를 말려야지, 불이 활활 타오른 다음에 그때 소방차 부르고 불 끈다 해야 우리 집 다 망가지고 그 뒷단돌이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피설사가 한참 나고 나서 그 송아지가 치료가 나고 피가 안 나온다 한들 아직까지도 그 송아지는 꼬리를 바짝바짝 들고 어미소 먹는 것도 시원찮고 비실비실 거리고 살 먹는 것도 시원찮고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관찰해서 송아지 피설사는 바로바로 잡아내셔야 돼요. 3일 지난 다음에 치료하면 치료가 잘 안 돼요. 진짜 눈물 납니다. 네. 다음에 혹시 피설사로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드린 방법대로 안 되면 전화하십시오. 또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서 쑥쑥커라는 거 있어요. 그거 한 번씩 먹여주면 좋아. 예, 그게 원충성을 죽이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크리토스프리듬도 죽일 수 있어. 지금 제일 골치 아픈 것들이 크리토스프리듬이나 이런 콕시즘이나 클로스리듬 이 세균 같은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일본에서 유토 사다키 수의사 모시고 또 그게 올텍의 일본의 올텍의 회사 다니시는 수의사분이고 그런데 저는 한 2000년도 초반인가 1900년 후반 때 올텍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계속 제가 우리 뭐 쑥쑥이 쓰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근데 그 원료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있는데 뭐 아까 여기 올텍 사장님이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제품 중에서 우리가 생김제, 효모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설탕이든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밀가루든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사장님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효모제라는 건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 봐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해요. 그리고 효모제 중에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효모제, 죽어있는 효모제 이런 얘기 자꾸 해가면 골머리가 아프고 결론 얘기하면 죽은 효모제보다는 살아있는 효모제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한우 사람의 역사에 있어서 살아있는 효모제에 먹인 역사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비싸니까. 암이니까. 그런데 효과도 분명히 양을 5분의 1만 미겨도 살아있는 효모제가
죽어있는 효모제보다는 좋은 역할을 해요. 근데 그 누가 아나요? 우리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효모제가 좋습니다, 죽어있는 효모제는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죽은 효모제는 죽은 효모제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살아있는 효모제는 살아있는 효모제는 분명히 얘기하기는 살아있는 효모제가 더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되겠냐면 관납으로나 뭐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싸고 보편 타당하고 그런 제품들을 받아왔으니 정말로 좋은 제품의 매력을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안 써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울산에 어떤 사장님, 여기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 28분 30초간 녹음해놓은 게 있어. 한 5분 앞에 못했어. 자기가 좋다는 거야. 쑥쑥이 플러스 미개니까. 근데 당부하는 얘기가 하나야. 제발 그 품질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인기 있다고 싹 뭔가 좀 낮추지 말라고 제발 부탁한다. 그래서 제발 먹이기나 꾸준히 먹이시라고 했어. 그게 왜 그러냐. 살아있는 효모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마 살아있는 효모제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올텍 회사꼴밖에 없을 거예요. 어쨌든 좋은 그 전화번호 기회가 있어서 우리 통해서도 되고 직접 올텍에 전화해서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고 우리 회사 망하는 건 어쩔 수는 없지만 하여튼 농가가 좋은 제품 써가지고 좋은 역할 하면 그것처럼 기분 좋은 게 없는 거야. 이야, 이런 것도 있고. 맨날 맛없는 것만 먹다가 맛있는 거 먹어. 얼마나 맛있어. 맛있는 것만 먹다가 맛없는 건 맛없지 뭐.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어린 송아지건 비육소건 번식이건 저는 그 하루가 건강하고 성장을 잘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좋은 소화제를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환경을 깨끗하다 하더라도 송아지가 지저분한 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사장님 사모님 오셔서 얘기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한 달, 두 달 잘했는데 왜 두 달 넘어가지고 지랄밖에 솔사하느냐 이거야. 끄대하에서 산 그거 두 달 넘은 송아지 분명히 바닥에 좀 지저분한 거 먹고 이러니까 건방 먹은 우유하고 섞어가지고 설사할 수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 다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위험성이 있으니까 계속 어린 송아지 때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번식을 계속 먹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또 아까 어느 사장님 저한테 붙들고 하소연을 10개월 된 소가 고생한 놈이 계속 설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아프지. 그러나 내가 보기엔 지금 상황에 와서는 어렸을 때서부터 걔가 장을 튼튼하게 해가지고 유산균 효모제를 해가지고 장내 환경을 잘 만들어줬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와도 쉽게 해결해 나간다는 거지. 지금 먹이고 효모제 생균제 먹여가지고 돈이 들어가서 아까운 건지는 모르더라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내 세균총의 환경은 보험식대로 계속 이렇게 첨가를 해주면 질병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람 얘기 제가 해볼게요. 제 친구 중에 한 따님이 제가 저번 연말에 친구들하고 부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맥주집에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렇게 했는데 내가 유산균제 좋은 거를 갖다가 하나씩 나눠줬어요. 야, 그 중에 한 친구가 만났어. 야, 그거 먹었더니 야, 그거 하나 먹었는데도 그렇게 변이 좋아졌어. 속이 편안해. 저 화장실에서 굉장히 힘줘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싹 나오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기 딸이 변비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거 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구해줬어요. 저도 제가 2년 전에 송아지 설사 예방하려고 대한캠텍이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유산균을 1kg에 2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송아지 포뮬러를 만들어 섞다가 제가 나쁜 놈입니다. 그거 송아지한테 먹여서 파면 이게 경제성 답이 안 나와서 야 이거 내가 먹고 말하니까 제가 다 먹었습니다. 지금 다른 유산균 먹고 있습니다. 1kg에 100만 원짜리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왜 먹느냐? 그걸 먹으면 속이 너무 편한 거야. 설사, 변비, 우리 사장님들 장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오늘 약국 가셔가지고 유산균 드십시오. 제 거 팔으려면 조금 비싸게 해서 팔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송아지는 그 유산균이나 효모제 제대로 된 거 먹어야 돼. 그래야 뱃속에서 가스가 안 차고 제대로 잘 먹는 거야. 우리는 영양관리하면서 어떤 영양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잘 먹이고 잘 컸다 하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 송아지가 질병이 있어가지고 안 먹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배가 아플 때 그 송아지 아무리 좋은 거 티모시, 연매, 알팔파, 사료 갖다 준들 절대로 안 먹는다는 거죠. 안 먹어. 왜? 배가. 아까 또 어느 사장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갑자기 어제고 일단 소가 왜 자꾸 뒷발질질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냐고. 우리 사장님들 송아지나 어미소가 갑자기 뒷발질거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해요 안 해요? 그건 장에 가스 찬 거야. 급속으로 온 거야. 왜? 반추위 내에서나 송아지 사위 내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돼서 가스가 찬 거야. 가스가 찬 게 소장에 들어가 탁 막힌 거야. 그러니 장이 꼬인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사람은 소를 가지고 댕글댕글 보는데 걔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아프니까 땅을 막 대는 거야. 그리고 아프니까 뒷발을 막 올리는 거야. 평상시 유산균이나 효모제 생기면 그게 훨씬 줄어듭니다.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발생하면 복합 부스코판 놓으세요. 복합 부스코판 놓으세요. 그 주사 놓으면 30초에서 1분 이내에 멀쩡해집니다. 대부분. 복합 부스코판은 장을 갖다가 마취시키는 거야. 장을 마취시키니 그게 아프겠어? 안 아파. 그건 나도 맞아봤어. 제가 12장 계약이 있는데 주사 맞으니까 혈관 주사로 들어오니까 정확하게 내가 시간을 딱 했어. 16초 되니까 속이 싹 안 아파. 30초면.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소에 문제가 있어서 장에 가스 차서 아파가지고 그런 증상 나타나는 거야. 그거는 극하게 나타난 것이지 미약한 증상은 나타내지 않고 주인한테 말은 못하고 아무리 좋은 티모시 연맥건초 갖다 줘도 사장님 배가 온전해야지 내가 처먹지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 송아지가 배가 안 아파야지 잘 먹지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잘 먹습니까? 제가 한번 오지게 아프니 한 15년에 한 번씩 아프는데 진짜 아프니까 입이 다 쓰더라고. 돌아서도 쓰더라. 이 소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은 송아지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산균이나 효모제를 꼭 먹이셔야 돼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처음에 저도 이런 약장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송아지 쭈쭈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게 괜찮대. 그게 전국적으로 팔려니까 잘못하면 내가 미신이 떨어지는 거야. 설사도 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본 얼굴도 모르고 괜히 이것만 믿고 있다가 또 잘못되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유산균이나 효모제 쑥쑥이 플러스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쭈쭈바 사는 사람에 한해서 그거 하나씩 준 거야. 왜? 송아지 죽으면 나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쑥쑥이 플러스가 나타난 거야. 또 하다 보니까 좋대. 그러면 이것을 송아지 쑥쑥이 플러스를 매일 먹이는 것보다 사료에다가 주면 송아지가 잘 클 수 있으니까 더 좋지 않겠느냐. 여기 아마 사모님 계시는지 모르는데 작년에 정읍에 계신 사모님이 매일 송아지한테 먹이는 장면이 밴드에 나오셨죠. 그게 설사 안 하고 송아지 잘 크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유산균이나 효모제 좀 잘 먹이세요. 꼭 우리 것만이 아니라 우리 거 먹이면 더 좋겠고. 그리고 또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런 장소에 앉아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다 이해가 갑니다. 저에게 또 하느냐 또 얘기해요. 제가 우리 집에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떤 아들인지 모르지만 부모하고 자식 간에는 좀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야, 시 똑바로 안 해? 너 왜 그따 이래? 그럼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아까도 한 얘기를 왜 또 하니? 기분 나쁘다. 그래서 야, 이 새끼야, 한 얘기 또 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안 하니까 그러지. 마찬가지로 제가 또 하는 이유는 이게 실행이 안 되니까 제가 또 놓습니다. 이유하시기 전에 지속성 항생제 제가 꼭 놓으라고 그랬죠. 놓으세요. 지속성 항생제. 지속성 항생제를 꼭 놓으랍니다. 왜 놓습니까? 호흡기 예방 차원으로 놓는 거야. 호흡기 예방 차원으로. 라이코틀도 있고 추프레브도 있고 드렉신도 있고 오늘 우리 협찬한 베토키놀에 포실이라는 주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내가 혼자 이렇게 알고 하다가 저놈의 회사가 협찬한다고 그래가지고 어차피 얘기 한번 해줘. 포실이라고 포실이야 포실. 그거는 송아지 설사도 잘 듣고 호흡기도 잘 듣고. 그리고 그 회사에 오니프랄이라는 주사약이 있어요. 오니프랄. 그 교재에 이렇게 보면 조그만 데 나와 있어요. 이 약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저 회사에서 생각보다 많이 못 팔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송아지 설사든 한 번씩 설사하면 그 주사를 놔주는 게 좋다. 3mm에서 5mm 정도.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설사를 하게 되면 몸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요소 성분의 수치가 좀 올라가. 비위엔이라는 수치가 올라가. 그렇게 올라가면 설사를 했는데 송아지가 멀쩡하게 있는 송아지들이 있어. 우리가 어렸을 때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멍 때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요소가 그 몸 안에서 걔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멍청하게 만든 거야. 그 요소 성분을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니프랄이야. 오니프랄. 이름도 지랄하죠. 오니프랄. 오니프랄 놔주면 설사하는 데 좋고 송아지 좋고 간 기능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능 강화제라는 것이 우리 사장님들이 뭉뚱거리로 간 기능 강화제 하는데 이거는 뭐냐? 몸 안에 있는 요소 성분을 간에서 축적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요소 성분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오니프랄이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간 기능 강화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 이유하기 전에 지속성 항생제 놓으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육종농가고 육종농가 아니건 실력이 좋든 나쁘든 99% 다 와요.
호기가 와. 근데 안 온다는 거야. 왜 안 오냐고. 오는데. 모르는 것 뿐이야. 제가 중국에 한번 언제 가는데 2,000도 되는 차기 하는 데 가가지고 말이 2,000도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내가 물어봤어. 농장장한테. 여기 질병 뭐 있어요? 저희는 한 마리도 없대. 그러고 나서 내가 딱 보니까 30분 만에 발급병, 유방염에 뭐 번식 막. 모르는 거야. 없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방 차원으로 호기를 만들지 말고 이유하기 전에 주사 놓고 또 설사하기 전에 미리미리 유산균이나 효모제 미기고 이렇게 가야만이 송아지가 잘 먹게 되는 겁니다. 아까 유토 사사키가 얘기했는데 6개월 됐는데 사료를 6kg에서 8kg 먹는 게 말이 되냐고 질문을 하셨어. 나도 그래. 말이 되냐고. 그러나 그건 맞는 얘기야. 제가 그 유토 사사키에 대한 그 자료에서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그 내용이었어. 육성기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사료를 먹이는데 6개월까지는 6kg에서 8kg를 먹이고 9개월 돼가지고 4kg를 죽이고 나머지는 조사료를 먹여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우리 사장님들은 가슴에 안고 가야 돼. 그게 금과 같은 내용의 얘기인데 왜 저렇게 하지라고 하면 안 돼. 다시 한번 머리 잡고서 송아지 시기에 6개월까지는 사료를 6에서 8kg 먹이고 9개월 돼서는 왜 6kg를 먹여야 되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 이유가 있어. 그런 좋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게 대회비 유출금지만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송아지는 일단 장이 튼튼하고 설사를 하지 않고 자기 편안해야 잘 먹고 호흡기와 같은 질병이 없어야 잘 먹는데 어떻게 먹여야 되는 것이 좋으냐. 아까 유토 사사키가 얘기한 것처럼 꼭 6개월은 아니래도 우리나라 한우 사정에서는 5 내지 5개월 정도까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야. 5개월까지는 가능한 한 90%는 전분질, 노무사료 위주로 먹이시고 얼마만큼 6kg 이상 먹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일정량을 두고 5kg 내외에서 두고 12개월까지는 조사료를 먹여야 된다고 계속 제가 주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 첫째적으로 5 내지 6개월 사이에는 반추위 발달이 좋아지고 뭐로 인해서 농우사료의 전분질 사료로 인해서 낙산과 프로피온산 나트륨 아까 나왔죠? 그런 걸로 인해서 반추위를 자극을 해가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계속 먹이면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금강지방이 많아지면서 나중에 기육이 되면서 소가 문제가 있어. 암소든 숙성이든. 그러니까 6개월 되고서부터는 사료양을 5 내지 6개월로 박아두고 나머지는 조사료로 양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6개월 됐을 때 사료양을 6kg, 8kg 먹었던 놈이 사료를 4kg, 5kg만 주면 나머지는 얼마나 먹겠어요? 크면서 엄청 먹습니다. 한번 너무 조사를 먹이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사료 한 번만 안 주고 그 다음에 풀 줘보세요. 얼마나 먹나?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거를 백골에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거야. 그래야만 소가 반추가 커가는 거지. 아주 핵심적인 조수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사료들은 다 효모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양호 목사님이 송아지 3개월 때 거기 모넨신 나트륨이라는 걸 갖다가 그게 나왔었어요. 모넨신. 모넨신이 이게 거의 항생제인데 사실은 일본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뭐 이런 데는 다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금지됐어요.
보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그것을 씀으로써 굉장히 송아지나 비후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게 모래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못 쓰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냥 행정하고 공무원들이 그냥 항생제 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분명히 고기한테 검출되지도 않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알아야 돼요. 그거 믿으면 어마어마하게 살 잘 찝니다. 살의 효율도 좋고. 어쨌든 아까 저게 그 유토 사사키가 그 비육서에 의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하고 그 급여 체계가 비육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막 나뉘어서 우리하고 좀 차이는 납니다. 어쨌든 생후 1년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비육소에 있어서 마블링을 잘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딱 두 가지씩입니다. 어미 뱃속에 있을 때 영양소 관리를 어미한테 잘해주면 그 당시에 뱃속에 있던 태아의 좋은 유전적 자질, 즉 육량과 육질이 1차적으로 가고 두 번째는 생후 12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우리가 비타민 A를 갖다가 제한함으로써 지방 전두 세포 수를 많이 만들어서 아까 유토 사사키가 얘기한 것처럼 15개월 이후에 에너지를 넘치게 해주면 지방 전두 세포가 우리가 컵 모양으로 비어있는 아가리가 벌려있는 상태인데 그때 에너지가 넘치면서 차곡차곡 쌓이면서 우리가 등심 고기를 먹을 때 시도라기처럼 마블링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에서 20개월 사이에 비타민 A를 제한함으로써 그런 지방 전구세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사람은 살찐 사람하고 마른 사람하고 지방세포 수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찐 사람이 똑같은 세포 안에 지방을 많이 넣은 것 뿐이야. 그러나 소는 그 숫자가 틀려. 배꼽에 있을 때하고 뱃속에 있을 때하고 분만하고 나서 생후 12에서 20개월 사이 때 뱃속에 있을 때는 영양이 좀 잘 되면 줄기세포 수가 많아지고 12에서 20개월 사이는 비타민 A를 제한하면 그 지방 전구세포가 많아지면서 마블링이 되기 위한 지방세포가 많아집니다. 그게 큰 원칙이에요. 근데 아까 잘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비타민 A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를 본다고 했어요? 동공 반사를 본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가 어제도 어디 가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소 보면 머리도 보고 귀도 보고 주둥이 보고 다 좋지만 눈도 꼭 한 번씩만 봐주세요. 맨날 그 눈이 그 눈 같죠? 계속 그 소를 관찰하는 능력이 되면요. 저는 이렇게 쑥, 좀 건방진 얘기지만 쑥 하면 제가 어디 강원도 어디 가서 영월 가서 쑥 하고 육종론 가요. 여기 비타민 A가 부족하네요. 이랬어요. 뭘 보고 그러느냐요. 그래서 제가 눈 보고 그렇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이 소 눈하고 이 소 눈하고 똑같습니까? 똑같거든요. 이 소 눈하고 이 소 눈하고 뭐가 틀립니까? 딱 되는 거예요. 틀려. 소 눈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내 안 보여. 밤에 한번 소 데리고 갑시다. 밤에 소가 소장에 들어가가지고 불 다 끄고 후라시 가져가고 있다가 눈에다 탁탁 한 번씩 비춰보세요. 이게 비타민 A가 부족한 애들은 동공반사가 이게 느립니다. 보면 엉해요. 그리고 마블링 잘 되고 그런 소들 보세요. 사람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네가 왔냐 이러고 다니지. 그 왜 그렇습니까? 비타민 A를 제한해가지고 그게 마블링을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일본은 옛날에 그 기계 가지고 달마다 수의사가 그 기계를 가지고 하나씩 샘플 해가지고 다 쟀어. 그놈들은. 그래가지고 하도 재니까 이제는 눈만 탁 보면 아 얘는 비타민 A가 70IU다 딱 나와. 50IU다 딱. 하도 재. 우리 사장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게 등지방 이거 찍는 거 처음에 다 했잖아요. 지금 탁 보면 가슴 팍 보면 알잖아. 이제. 안 하잖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3개월 그래서 3, 4개월 되는 들서부터 어린 송아지들 내가 붙잡아가지고 200마리 정도 비타민 A 검사를 했어요. 들고 다니는 비타민 A 검사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비타민 A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200마리 검사했는데 3마리 빼고 다 비정상이었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도 거의 비정상적인 소를 기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송아지한테 먹이는 비타민 A나 주사나 좀 더 신경 써서 하세요. 그래야 소가 잘 커. 그래야 소가 잘 먹어. 그래야 소가 호흡기가 없어. 그래야 소가 설사를 안 해. 그래야 소가 질병이 안 걸리는 거야. 그렇다고 또 노라고 그러고 0.3cc 노라면 1.5cc 노라고 2, 3cc 노라는 5에서 10cc 놓는 신비는 또 뭔지 모르겠어. 얼마치 놓고 얼마치 먹여야 되는 건 내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1ml 30만 IU 주사는 대중소로 할게요. 500kg이다. 해야 3cc.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2, 3cc. 비타민 A. 송아지 300kg에서 100kg다. 그러면 한 1cc. 30kg에서 100kg다. 0.5에서 1cc. 한 달에 필요한 거야. 그거 내가 일일이 오늘 뭐 몇만 단위. 아까 제가 봤어요? 제일 밑에 여기 또 사사키가 있는 거? 건물 섭취량 1kg에 300IU 이라는 거. 아주 양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 한 달. 송아지들은 한 5, 6개월까지는 하세요. 그거 크면 또 붙잡기도 힘들고, 네, 하시고. 이제 여름이 다가옵니다. 건식으로는 뭐 안 먹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비육소 내일 모레 소 나가는데 안 먹습니다. 그러면 걱정입니다. 근데 그 걱정을 반응하는 사장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틀려요. 느긋하신 사장님들. 우리도 입맛이 없는데 저놈들도 입맛 없는 거 마찬가지겠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여름이 지나가고 봐야지. 이렇게 하시는 사장님들이지. 두 번째는 그 소가 안 크면 어떻게 하나 내일 모레 이제 나가고 도체증이 까지면 어떻게 하냐고 막 안달 바가지야. 그러면 비육소들은 그렇게 안 먹으면 비타민제 A를 조금 뿌려주거나 주사 한 0.에서 1cc만 놔줘봐. 얼마나 잘 먹나. 네. 잘 먹어요. 그런 얘기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재미없어요?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비육소든 번식이든 안 먹는 소들
카르니틴이라는 주사약이 있어. 그게 나와 있어. 카르니틴 주사가 잘 먹게. 원래 우리 15시까지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가세요? 나 정신없다고 그러니까. 멀리 계신 사장님들도 계시고, 내가 진짜 미쳤습니다. 점심도 못 주고, 또 이렇게까지. 어쨌든, 오늘 이 사장님도 멀리 오셨고, 어쨌든 조금이라도 값어치 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한 질문 한 두세 개 받고 제가 한번 마치겠습니다.